뭐야, 파티를 했어? 이건 또 왜 부셨어? 응? 보호자의 말도 잘 듣는 이 녀석이 범인이라니 보고도 믿기질 않는데요. 주인이 없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 때문에 제보를 하게 됐거든요. 웬만해선 제가 뭐 손에 닿을 거는 이제는 정리를 어느 정도 해놓고 가는데 그런 거를 해놓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입에 닿는 거는 모조리 다 씹는다고 보시면 돼요. 보호자가 없을 때마다 집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녀석. 그 실체부터 직접 파악해봐야겠죠? 맞벌이를 하는 보호자 니나 씨는 출근한 남편에 이어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잊지 않고 챙기는 건 바로 후추의 장난감. 어딨지? 빨리 주세요. 빨리 엄마! 그뿐만이 아닙니다. 걱정된 마음에 설치한 CCTV까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아하, 원격 제어 시스템까지. 이건 어떤 용도죠? 불을 껐다 켰다 하면은 그게 들어가라는 신호인지 알아요. 어? 정말 불을 깜빡이자 후추가 캔넬로 들어가네요. 이야, 이 어려운 교육을 후추도 보호자도 정말 대단합니다. 혼자 있을 녀석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 보호자. 하지만 출근길 내내 집안에 보이는 CC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처음엔 분리불안인지 알고서 이거를 시작했는데 분리불안은 아닌 것 같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라고 지쳐서. 근데 이렇게 원래 누적을 하면 걔들이 피곤해서 잔다고 하는데 얘는 전혀 그런. 녀석을 혼자 두고 집을 나설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은 보호자.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 그저 오늘은 큰 일이 없길 바라며 출근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 시각 혼자 있을 녀석이 지루하지 않게끔 노즈워크 장난감을 준비하고 간 덕에 놀이에 흠뻑 빠져있는 후추. 이 녀석 이대로 쭉 잘 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잠시 후 장난감 속 간식을 찾아 먹으며 노즈워크에 빠져있던 녀석이 무슨 영문인지 집안을 서성이기 시작하는데요. 다른 놀거리라도 찾는 걸까요? 뭐야? 무슨 소리죠? 안 보인다 했더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후추야! 아니 그거 왜 물어뜯고 난리야? 아우 저 이빨 다 나가겠네. 그만! 그만! 뭘 봐? 내 이빨에 보태준 거 있어? 전등이 깜빡이면 들어가야지 후추야. 어? 원격 신호도 개무시. 귀엽고 아작을 냅니다. 이 녀석 꼭 그렇게 박살을 내서 먹어야만 속이 우려냈냐? 순식간에 한 끼 식사를 해치우고 주방으로 진입한 후추. 아유 설마 우리 인간적으로 아니 저 개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는 건들지 말자 후추야. 암요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실패. 도저히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후추의 휴지 사랑. 그게 그렇게 맛있니? 네, 겁나 맛있어요. 사료에 휴지까지 다 먹어버린 녀석이 향한 곳은 화장실. 그래, 많이 먹었으니 비우기도 해야지. 근데 설마 너, 아유, 후추야. 뭐? 그걸 왜 먹어? 아이 깨끗해. 슬슬 몸 좀 풀어볼게. Party people! 4, 3, 2, are you ready? 아유, 그건 지치지도 않니? 말 그대로 보이는 대로 입에 닿는 대로 모조리 다 뜯어버려야 직성이 풀린다는 후추. 차라리 종이와 휴지 정도는 일부러 내어주기도 했다는데요. 더 이상 건들 게 없는지 미련 없이 제 집으로 향하는 후추.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퇴근에 돌아오는 보호자. 그야말로 폭풍전이야. 난장판이 된 집안을 보면 또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드디어 개봉 박두 3, 2, 1 그만! 자, 이리 와. 화는 나지만 전쟁터가 된 집을 마주한 지도 7개월째. 이젠 거의 포기 상태래요. 더 놀랄 것도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훈련하는 거는 뭐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해서 진작 포기를 했고, 근데 화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진짜 심하게 했을 때는 좀 이제 그 사물에다 대고서는 이제 혼을 내는데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포기. 이거 갖고 나오면 무서워해요. 자, 이거 뭐야? 그치야? 누가 그랬어? 어? 수가 이랬다고요? 네, 어디? 수야, 너 잘못한 거 알아? 아니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전혀요, 기억이 안 나요. 럭앤들이 있었는데. 하루에 하나는 기본. 어떻게든 목표물을 만들어 아작을 낸다는 후추의 고약한 버릇.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생긴 문제 아닐까요? 원장님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이 있을 때는 외출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평균 6시간, 7시간 정도? 네. 거의 한 4일 정도는 외출을 제가 출근을 하고 늦어도 4시 안에는 들어오기는 하는데 후추를 뭐 친구 집이나 엄마 집이나 맡기고 싶은데 이렇게 사고를 치니까 못 맡기고. 비교적 적은 시간만 집을 비우고 외출할 땐 장난감이며 관찰 카메라며 원격 제어 장치까지 온갖 신경을 다 써왔지만 소용이 없다는데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잠시 후 난장은 피웠어도 혼자 있는 동안 힘들었을 후추를 위해 맛난 간식을 준비하는 보호자. 앉아. 아니, 그런데 간식 먹이는데 웬 주먹을... 왜 이렇게 조용하죠? 두 분 뭐 하세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수화? 네, 네. 수신호로 이게 조금 기다렸고 이게 이제 먹어, 오케이. 뭐 잘했어는 이렇게 하면 좀 잘했다고 하네.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그냥 자기 이름을 익숙하지 않아서 못 듣는가 보다 했는데 옆에서 있을 때 물건을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 그게 사람한테도 굉장히 큰 소리였는데 전혀 놀라질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안 들린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하, 후추가 청각장애가 있었네요. 후추야, 후추야, 일로 와, 후추야, 일로 와, 후추야, 아이고, 안 들려. 녀석이 청각장애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수신호 교육까지 시켜가며 더욱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보호자. 그래서일까요?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집 안이 답답할지 몰라 산책도 열심히 시켜왔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달리는 구간이거든요, 원래. 달려도 돼요? 뛰어, 쭉. 말이 끝나기도 전에 냅다 뛰는 둘. 정말 신나게 달리는데요. 덕분에 한겨울에 몸 제대로 푸는 우리 제작진. 후추야, 조금만 천천히 가면 안 되니? 다이어트가 필요하시면 후추랑 산책하시면 돼요. 이렇게 매일 1시간 반을 산책한다는데 건강은 뭐 확실히 보장되겠네요. 거의 산책을 네, 뛰시나 봐요. 네. 그래야지 조금 다음날 덜 사고를 쳐요. 이렇게 극한으로 해야지. 이렇게 뛰면 보호자님도 안 힘드세요? 힘들죠. 근데 다음날 사고 치는 게 더 힘들어요. 이야, 우리 보호자님 체력이 참 대단하시네요. 왜 아무도 안 뛰어? 뛰어요? 아, 또 뛰어. 이거 너무 빨라.
제작진을 모두 넉다운시킨 극한 산책. 그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좀 편히 쉬겠거니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죠? 후추야, 너 지치지도 않니? 에너지가 아주 넘치네요, 넘쳐. 방금 산책하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제 한 5번 정도 하면은 이제 자요. 아침에 나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한 번 하고 퇴근하고서는 그냥 얘가 하고 싶을 때마다. 이야, 이 정도면 정말 모범적인 보호자 아닌가요? 출근 시간 외에 모든 일정을 후추와 함께 보낸다는 보호자. 그 정성과 노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실컷 놀다 보니 피곤했는지 단잠에 빠져든 후추. 이때다 싶은 보호자가 서둘러 잠시 외출에 나서보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놀면 좀 효과가 있나요? 네, 조금. 안녕하세요. 단호박 좀 주세요. 집 앞 시장에 갈 때조차도 후추 때문에 불안하다는 보호자. 하지만 잠자는 동안은 별일 없을 테니 뭐 괜찮겠죠 뭐. 근데 지금 후추가 안 보여요. 네? 후추가 사라졌다고요? 자고 있었는데? 어딜 간 걸까요? 궁금한 후추의 행적, 제작진의 카메라로 잡아봤습니다. 비몽사몽 주방으로 향하더니 느닷없이 아빠를 한번 휙휙. 사료를 떨어뜨려 주워 먹는 녀석. 아니, 이 친구 뭐죠? 다음 코스는 화장실. 딱 봐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보호자가 설치한 감시 카메라까지 용케도 피해 다니는 녀석. 이때 후추의 눈에 들어온 건 제작진이 두고 간 가방. 그 안에 무언가를 꺼내봅니다. 뭐죠? 위험한 건 아니겠죠? 이때가 제일 불안해요. 보이지도 않고 이게 나왔어요. 잠시만요. 이거 뭐지? 뭐죠? 왜요? 뭘 입에 물었네요? 아하, 제작진 가방에 있던 간식인데요. 이내 쩝쩝대고 먹는 후추. 아이고, 포장지까지 그대로 먹고 있는데요. 구역질까지 하는 후추. 괜찮을까요? 시장에서 장 보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서둘러 집에 도착한 보호자. 후추야! 뭐 먹어? 알싸라, 진짜 너 이거 먹으면 어떡하려고 이걸 먹어. 집 앞이라 달려올 수 있었지만 아닌 경우엔 정말 걱정이 많으시겠는데요. 이렇게 봐. 이거 봐봐. 그거 왜 먹어? 어? 알러지 다 올라왔네 또. 했나? 지야, 이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응? 보호자가 없을 때만 생기는 사고들. 어지르는 거 둘째치고 이렇게 위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요. 제일 위험했던 게 전선이에요. 전선 뜯는 거. 그거는 정말 감전될 수도 있고 화재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뭐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릴 때 혹시나 골절되거나 그런 부분. 락스를 먹고 다 쏟아놓고 먹었을 때나 제가 당장 바로 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산책에 터그놀이는 물론 온갖 장난감에 감시 카메라까지. 온갖 노력에도 후추에 계속되는 빈집 난장팔이.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체력적인 것도 그렇고 놀아주는 것도 그렇고 뭐 먹는 거 다 많이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후추한테 만족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또 그거를 훈련할 방법이 있기는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불러볼까요? 설쌤!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으로 반려견의 속마음을 읽어주는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가 설채현.
지금 그가 출동합니다. 웬 여행 가방까지 끌고 비장한 표정으로 나타난 설채연 전문가. 등장부터 남다른 게 오늘 솔루션 정말 기대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야, 우유? 선생님 오셨다. 우유? 녀석의 오묘한 표정. 반가운 거 맞지? 그 전에 제가 올 거라는 걸 약간 몰랐다라는 느낌인데. 초인종 소리는 귀가 안 들려가지고. 아, 후추 후추가- 귀가- 네, 그래서 안녕? 왜? 후추 몇 살이에요? 지금 1살하고 한 2개월 정도 더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귀가 안 들렸어요? 그때는 몰랐고요. 네네. 조금 데리고 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도 귀 안 들리는 아이 치고 성격도 너무 좋고 네, 네. 보통 강아지들이 감각이 하나 없어지면 조금 예민해진다거나 조금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냥 후추의 세상에서는 네, 네. 소리라는 건 없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닌데 집안을 뭐 조금 어지릅니다. 조금 더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네. 후추가 어떻게 가족이 됐는지도 한번 좀. 강아지 입양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애견 샵에 이제 예쁜 강아지들 이렇게 조그만 강아지 네. 있는데 문 옆에 구석에 고양이 철창에 바닥도 철창이고 이렇게 갇혀져 있는 거예요. 네네. 아이고, 후추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때 나이가 한 그때 6개월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네. 안 팔릴 거라고 네, 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로 빼놨었고. 네. 제가 아무래도 일이 프리랜서여도 외출을 그쵸, 하니까 후추 강아지한테 그게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거기보다는 얘가 여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데리고 오게 된 건데 그래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나름대로 후추와 함께하는 날들이 행복했지만 보호자에겐 고민이 많아졌는데요. 그러면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외출했을 때 돌변하는 거. 장난감이 많은데도 이제 장난감에 쉽게 질리고 가구 같은 걸 이제 물어뜯는. 가구. 네, 이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물어뜯어서 제가 몇 번을 더 떼어놓고 그러네. 뭐 식초며 뭐 핫소스 이런 거 다 발라봤는데 다 먹고 여기 보면 다치약이 묻어져 있어요. 네. 여기에. 그 정도로 날 막을 수는 없지. 이게 혼자 있을 때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뜨리는 아이들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영상을 보면서 네. 혹시나 오해하고 있는 건 없는지 이걸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제 집중하시고 후추의 문제 행동 분석 시작해볼까요? 빈집에 혼자 남은 후추가 늘 걱정이던 보호자. 출근 전 과정이 꽤 길었는데요. 저게 신호예요? 네. 후추한테 이제 하우스 들어가는 신호? 정말 훈련이 잘 돼 있었죠. 오, 이거 후추도 똑똑해야겠지만 보호자님의 이 감각이나 교육에 대한 이 이해도도 네. 정말 뛰어나신 것 같아요. 오, 이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되기까지 보호자님이 얼마나 노력했을지 정말 칭찬합니다. 저 장난감도 제가 네. 정말- 바로 방송 보면서 그 자리에서 구매. 외출할 때마다 놀이도 할 수 있게끔 엄청 신경을 쓰셨죠? 근데 저 모든 게 10분이면 끝나요. 뭐야 이건? 저 밥통이요. 저게 3개째거든요. 저거를 제가 저기 보니까 네. 그거 자꾸 뜯어가지고 따로 네, 제가- 뭐도 붙여놓으신 것 같은데? 네.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난장 피는 강아지들을 보면 이걸 다 분리불안으로 생각을 해요. 보통 분리불안에도 3대 증상이 있어요. 네. 짖고, 오줌 아무데나 싸고, 네. 그리고 집안을 난장을 펴놓고. 분리불안은 새낙의 단골 행동 문제였죠. 그래서 분리불안으로 출연했던 친구들과 후추의 행동 비교를 해봤는데요. 분리불안. 네, 거예요? 얘는 분리불안이에요. 입구와 지금 연관이 돼 있고, 이거를 열어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문까지 열려고 해요. 어머, 어떡해. 반면 후추는 문 앞에 있을 때도 현관문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또 분리불안의 대표 증상, 바로 배변 실수. 자기도 모르게 괄약근이 풀리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똥오줌을 아무 데나 싸요. 한편
싸고 먹기까지 했던 후추. 괜찮겠죠? 얘는 먹긴 하지만 자기 자리에 가서 싸잖아요, 그렇죠? 제정신이 있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거의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 딱 봐도 표정부터가 불안하고 하는 행동 자체가 네. 우리 후추랑은 완전히 다르죠. 분리불안의 대표 증상의 또 하나가 바로 하울링이죠. 하지만 후추에게선 이 역시 볼 수 없었습니다. 불안이 없는 편안한 표정의 후추. 분리불안이 아니라면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분리불안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단어에도 들어가 있듯이 네. 불안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네, 네. 네. 불안한 감정 자체가 후추한테서 보이질 않아요. 아, 그럼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서 불안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나누자면 분리불안과 네. 분리 관련 문제라고 나눌 수 있어요. 불안하진 않는데 혼자 있으면서 하는 행동들. 저는 이걸 조금 더 쉽게 아이들 그냥 파티견이라고 해요. 네, 파티견. 네? 파티견요? 파리 피플 할 때 그 파리요? 후추 같은 파티견들은 교육이 없어요. 네. 교육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얘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게 없고 강아지의 아주 정상적인 행동. 다만 후추 스스로가 가진 에너지가 좀 많을 뿐이죠. 혼자 있는 게 심심해서 혼자 놀다가 집안을 망가뜨리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보통 파티견이라고 하고, 가장 먼저 많이 나타나는 시기는 이제 개춘기 시기가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육체적으로 다 크고 그리고 에너지도 가장 넘칠 때, 내가 놀고 싶은데 보호자분들이 그 놀고 싶은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할 때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강아지들도 한 30즈음에 가는 3세 정도 되면 원래 가진 에너지보다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후추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와 하는 행동으로 봤을 때는 파티견 중에서 상당히 상위권이었고, 이 씹는 욕구도 상당히 강해 보였고, 그리고 식욕도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 조금 더 자기 혼자 뭔가 찾아 먹으려고 한다거나 그걸 찾기 위해서 다른 물건을 망가뜨리는 그런 행동들을 더 하고 있었습니다. 귀가 안 들리다 보니까 뭔가를 자기가 망가뜨려도 겁이 날 만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오직 보이는 것과 그 안에서 날 수 있는 맛있는 냄새, 이런 것들. 그래서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조금은 후추에게 영향을 줬을 수 있겠다. 네, 이런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추가 최고의 파티견이 된 또 하나의 원인, 바로 청각장애입니다. 이게 제가 보고서 깜빡깜빡 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저 네. 깜빡깜빡거리는 제가 게 영상을 보고 있다가 일을 못 하시겠는데? 이제 일을 회사까지 도착하는 데까지 거의 후추의 사고가 끝나가서 네. 이제 이동한 중에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들을 것 같은데요, 저 상황에서?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 후추가 보이죠? 집중했을 때는 네네네. 같이 있을 때도 이렇게 좀 주먹 쥐면은 좀 기다려 이런 표현인데, 흥분했을 때는 이게 전혀 한번 발동하면 그 어떤 통제도 먹히지 않았던 후추. 소리가 안 나니까 무섭지도 않아.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저렇게 쇳소리가 나고 이래도 보통 아이들 또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고. 무서워하지도 않아. 보통의 개라면 무서워할 소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녀석. 청각장애는 문제를 심화시켜온 셈이었는데요. 게다가 보호자도 문제 행동을 부추겨 왔다는데요. 후추, 일로 와. 너 뭐가 좋아? 응? 이거 다 뭐야? 이거 다 뭐야 이거? 처음으로 후추가 불안해하는 표정을 보였어요. 처음으로. 자, 여기서부터 봅니다. 고개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네. 뭔가 쭈구리처럼. 그렇죠? 처음으로 좀 보는 모습이에요. 네. 후추한테서. 그리고 귀 보세요. 귀가 뒤로 접힌 걸 보니 많이 당황했구나. 또 도망가죠.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아니면 들어갔을 때 보통 칭찬받는 공간으로. 안전하거나 내가 저기 갔을 때 엄마가 화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다시 생각나?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혼내는 게 왜 안 되냐면 네. 얘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지른 후에는 네. 그걸 아무것도 몰라요. 알면서도 화가 나죠? 이게 화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보호자와의 관계만 나빠질 뿐이에요. 엄마가 오랜 시간 외출하고 돌아오면 나를 이유 없이 혼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엄마가 딱 외출해서 돌아와서 딱 이렇게 하는 순간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생각 전혀 못 할 거예요. 그냥 나는 놀고 싶으니까 엄마 없을 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나는 심심하고 내 에너지는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놀아야겠다. 자,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 들어올 때도 항상 밝게 그렇죠. 이렇게 해놨는데 밝게, 그렇죠. 밝게. 그렇다고 막 잘했다 막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치워야죠. 보호자님의 인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얘도 평생 이러진 않을 거예요. 한 3살 정도 넘어가면 아직 많이 남았죠? 네. 반도 안 지난. 한 3살 정도 지나가면 조금씩 그 에너지가 줄어들고 조금 더 보호자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난장 피는 것도 줄어들고 산책할 때도 지가 힘들어서 좀 이 뛰어다니는 게 줄어드는 시간이 올 거니까 지금은 아주 엄격하게 교육을 하면 얘가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아, 네. 차차 나아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분리불안은 아니라고 했지만 제작진 카메라에 포착된 후추는 잘 놀다가도 가끔 현관을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저런 부분이 가장 안타까워요. 반려견들이 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 우리 사람들은 책이라도 보고 TV라도 보고 운동이라도 하고 혼자서 네. 하는데 이 아이들은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후추의 취미 생활인 거죠. 네. 최고의 파티견답게 에너지가 넘쳤던 후추. 그걸 혼자서 풀어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심심하고 외로웠을지 조금은 짐작이 가는데요. 조금은 외로운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놀다가 이제 노는 게 지겨워지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외로울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혼자 있을 때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우리 후추 힘들었겠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잊을 만큼 좀 재미있게 뭘 해줄 수 있을지 제가 좀 고민을 해볼게요. 네. 우선 파티견 아이들도 아예 불안함이 전혀 없거나 외로움을 전혀 안 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사는 아이들인데 당연히 혼자 노는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동물과 노는 게 훨씬 더 재밌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3, 4살짜리 정말 에너지 뿜뿜하는 어린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갔어요. 돌아왔을 때 집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얌전히 가만히 이러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같이 있는 시간 동안 얼마나 즐겁게 재미있게 놀아줄 수 있느냐, 그래서 에너지를 쏟아줄 수 있느냐고, 그 다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 동안은 어떻게 이 아이가 지루하지 않게 해주느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잠시 후 네, 밥그릇이 들어오고 있어요. 파티견 후추를 위한 끝장 솔루션이 공개됩니다. 먼저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청각장애를 지닌 후추와 수신호로 소통해왔던 보호자. 이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후추야, 하우스. 하하, 이 녀석도 참 오늘따라 말을 안 듣네요. 후추야, 너 긴장한 거니? 하우스. 왜? 하우스. 후추. 옳지. 잘했어. 나이스 샷. 이렇게 잘할 걸 왜 머뭇거렸던 걸까요? 진짜 교육적인 거는 정말 잘하셨어요. 지금 조금 이제 더 해야 될 거는 좀 더 차분한 상태에서 네. 말을 듣는 것들을 해주면 되는데, 후추가 이제 헷갈려 할 때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면 애들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한 번 했는데 못하면 잠깐 무시했다가 다시 시작해 주시고, 그래야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잘해 주셔서 많은 이 청각 장애견을 데리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서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가? 충분히 기다려주고 손 모양을 정확히 이해한 즉시 보상. 쉽죠?
칭찬 단어, 칭찬의 수신호는 뭐예요? 칭찬은 이렇게요. 아, 이거? 네,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자, 잘했어. 어? 그럼 나도 후추야 잘했어. 자, 수신호 교육에 이어 파티견 후추에겐 에너지 발산을 위해서라도 산책은 필수. 하지만 극한 질주만 하던 녀석, 올바른 산책법 배워봐야겠죠? 먼저 녀석의 질주 본능을 통제하기 수월한 가슴줄로 교체. 아, 그렇게 차는 거구나. 줄도 채웠겠다. 교육을 시작하나 했는데 자, 뛰어. 잘 뛴다. 왜 또 냅다 뛰시는 거죠? 아, 근데 되게 빠르시다. 신나게 달리는 후추. 녀석은 즐거워 보이는데요. 오랜만에 목에서 피만 나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언제까지 뛰기만 하나요? 후추가 막 뛰어놀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그래도 사람 사이에서 살면 안전과 그리고 안 되는 것들은 조금씩 배워야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풀어주는 건 좋은데 그건 안전한 공간에서. 후추에겐 뛰는 산책도 필요하지만 안전을 위해선 천천히 걷는 산책도 익숙해져야겠죠? 이때 보호자의 리드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조금 끌려다니세요. 네. 저 한번 접으시겠어요? 네. 왼손으로 줄을 잡고요. 네. 오른손으로 줄의 길이를 조금 조절하면서 다녀요. 아, 팔은 최대한 내 몸에서, 팔꿈치는 최대한 내 몸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아니라 팔꿈치는 내 몸에 붙고 이걸로 줄을 좀 조절하면서. 아. 근데 얘가 안 가요. 네, 이게 느낌이 그쵸. 이상한가 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막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아. 꼬리가 앞에 너무 있으면 편한데요? 앞에서 막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적응이 되는 게 좀 더 좋아요. 아. 얘는 똑똑한 아이라서 네. 자기가 스스로 점점 이 감을 익힐 거예요. 아. 이 정도로 많이 나가면 안 좋구나. 그래서 너무 끌려다니지만 마세요. 보호자의 속도에 맞춰야만 앞으로 갈 수 있는데요. 후추처럼 자동차 경고음을 듣지 못하고 질주하는 청각장애견에겐 꼭 필요한 교육이겠죠? 장소 불문, 밖에서도 수신호 교육은 계속됩니다. 있죠. 저 여기. 볼 때마다 감탄이구만. 산책 교육에 이어 마지막 후추에게 가장 중요한 솔루션이 남았죠. 보호자가 없는 집안을 신나게 어지르던 타고난 파티견 후추를 위한 교육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을 보면서 후추의 행동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먹는 것과 연관돼 있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지금 봤을 때 휴지도 그렇고 쓰레기통 뒤지는 것도 그렇고 뭔가 먹는 거 찾는 느낌도 상당히 들었거든요. 남기고 노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우선 저런 걸 다 해치우고 놀아요? 해치. 그쵸? 네. 그럼 우리가 먹는 걸 통해서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후추가 자기 욕구를 다 충족할 만큼 놀 수 있게만 해줘도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 같아요. 후추의 행동에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장난감 속 간식을 먼저 해치우고 물고 뜯을 것을 찾았던 이 점을 이용해 교육을 진행해봤습니다. 이때 식사량 조절이 필요하다네요. 아이들이 먹는. 한 끼에 이제 한 80g 정도 주고요. 네네. 3, 40g은 노지워크로 해주고. 너무 좋은데? 네. 지금 너무 잘 주고 계세요. 그리고 활동량이 많으니까 조금은 더 줘도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0g 정도에 맞춰서 주면 될 것 같은데 후추한테 밥그릇에 밥 주는 거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양은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면서 먹을 수 있게. 놀면서 밥을 먹는다고요? 아침은 차라리 조금만 주고 네, 네. 노지워크를 거의 한 끼 식사 정도로. 네, 놀이로 먹을 수 있도록. 이사 오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잠시 후 설쌤이 무언가를 가지고 오는데요. 세상에, 이게 뭐죠? 내 건가? 내 거야! 자, 이거 다 뭐야? 이게 다 뭐예요, 선생님?
벌써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조금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짜잔! 현이 형아와 장난감 친구들. 오늘은요 강아지를 위한 장난감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테니스공 하나를 준비해주고요. 팔로 잘라 사이를 살짝 벌려주세요. 그 속에 사료를 넣어주면 끝! 너무 쉽죠? 자, 후추. 후추야 어떠니? 마음에 드니? 간식을 급하게 먹는 개들에게 좋은 이 장난감으로 말하자면 일명 간식을 품은 공. 대신 이빨이 강한 친구들은 씹어 먹을 수 있으니 꼭꼭 주의해 주세요. 친구들 이번엔 헌옷을 이용해 만들어 볼 텐데요. 이런 천조가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우선. 길게 천을 잘라두고 이렇게 생긴 그물공 속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공에 천을 묶어주세요. 또 필요한 게 있죠? 사료 한 줌! 후추는 한 한두 개씩? 자, 너 이거 한번 놀아볼래? 물고 뜯는 걸 좋아하는 후추에게 딱 맞는 이 장난감은요. 앞발로 굴리고 쫓고 움직이며 활동성 좋은 친구들에게도 인기 짱이야! 우리 집 강아지가 천을 삼킬까 걱정된다면 천을 꼭 공에 묶어주세요! 반려견의 즐거움과 안전 둘 다 지켜줘야겠죠. 다음은 튼튼한 이빨을 가진 친구들 주목! 페트병을 청바지로 잘 감싸주고요. 오징어를 한 마리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아래에 남은 천들을 길게 잘라 매듭을 지어주세요. 오징어 페트병 장난감 완성! 질긴 청바지 원단 덕에 오랫동안 페트병을 씹고 뜯고 놀 수 있답니다. 지금 하나 이제 조금 실수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장난감들, 특히 간식 나오는 장난감은 네. 평소 때는 다 올려놔야죠. 간식 나오는 장난감들은 네, 다 바닥에 두면 안 돼요. 아 제가 있을 때는 네, 다 올려놓는 올려놓고. 거죠. 네. 아 그래야지 조금 더 혼자 있을 때 딴 것보다 이런 거에 소중함을 느끼고 집중해서 놀 수가 있어요. 반려견들이 놀 때 가장 좋아하는 건 놀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 그래서 먹이나 간식을 같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 좋은데 사람이랑 똑같아요. 금방 질려요. 그래서 계속 바꿔주거나 새로 사주는 게 좋은데 결국엔 이 장난감을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놀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우선은 혼자 있을 때 주고 가는 장난감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뜯어서 먹거나 뭔가 너무 작아서 삼키거나 그러다가 기도에 걸린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도록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아 이건 상당히 안전하다 싶었을 때만 보호자가 없을 때 같이 주셔야 돼요. 이제 비장의 무기를 한번 가져와 볼 건데 후추는 이제 밥그릇을 네. 그런 밥그릇을 거의 안 쓸 거예요. 제가 좀 특수한 밥그릇을 가져왔어요. 네. 특수한 제 밥그릇. 집이 없어지거나 그런 건 그거 한번 보시고 한번 보시고 파티견 후추를 위한 놀이의 끝판왕. 저희 그럼 우선 밥그릇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 밥그릇이 들어오고 있어요. 엉덩이 찾으시는 거 아니죠? 네. 뭐죠? 자, 이거 유아용 풀장 아닌가요?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후추야. 들어, 그렇지. 아, 벌써. 벌써 좋아. 자, 장난감과 사료들을 풀장에서 갖고 놀 간식 장난감은 최대한 많이. 또 그 속에 사료까지 뿌려주는데요. 그래서 밥그릇이라고 했군요. 저녁에 조금 먹을 양만 남겨놓고 하루 양의 대부분은 외출하실 때 그냥 여기다 다 줘버리고 가는 거예요. 풀장 속에 코를 박은 후로 고개 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후추. 괜찮은 거겠죠? 이게 후각과 시각을 이용해서 음식이나 놀 거를 찾는데 후각 냄새는 분명히 어디선가 나는데 시각에 다 가려 있잖아요. 그래서 찾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계속 그렇죠. 쓰면은 피곤한가요, 강아지들이? 피곤하죠. 아, 강아지들 뇌에서 가장 큰 부분,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네. 때 뇌에서 사람과 다르게 가장 큰 부분이 후각뇌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가장 발달이 돼 있고 그걸 쓸수록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리고 피곤하죠. 이거 뇌 쓰는 게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아요. 이로 인해 혼자 있는 스트레스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좋겠네요. 시각적인 자극도 조금은 될 거예요. 파란색, 노란색이 많아서 얘네들이 네. 파란색, 노란색으로만 봐요, 색을. 아, 정록생명이에요. 파란색, 노란색이요? 네. 엄청 열심히. 이런 누적은 처음이지. 보호자가 정성스레 만든 장난감을 물고 뜯고 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후추. 시각과 후각까지 자극된다니 좋긴 하지만 간식 불장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 앞으로도 꾸준히 놀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야, 근데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좋긴 한데 얘 진짜 대단하다. 에너지가 지금 50분째 안 쉬고 놀고 있어요. 다양한 장난감으로 심심한 시간을 달랠 수는 있겠지만 보호자와 함께 할 때만큼 가득 채울 수는 없겠죠? 잘 노는 후추를 보니 괜시리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어진 설쌤의 진심 어린 조언. 분리불안이 없었어요, 저희 집 강아지도. 뭐 망가뜨리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들어와 보면 항상 문 바로 앞에 바닥이 따뜻해요. 거기 계속 앉아있는.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얘네가 얼마나 보호자를 기다리고 있을까. 불안하지 않더라도 심심하고 하루 종일 막 4-5시간씩 저렇게 기다리면 얼마나 심심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빈 집에 홀로 남아 이것저것 놀잇감을 찾으며 보호자를 기다렸을 후추. 녀석에게 그 시간들이 어땠을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봅니다. 후추 같은 아이들은 문제 행동을 보여서 사람이 힘들어서 이렇게 저희랑 만나고 제가 왔지만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는 아이들도 사실 엄청나게 심심하고 재미없고 보호자만 기다리고 있는. 그거보단 이게 훨씬 낫긴. 맞아요. 예. 네. 이제라도 알았으니 후추가 이 파티견 시기를 잘 넘기게끔 도와줘야겠죠? 우리 반려견들은 사람으로 보면 한 3살에서 4살 아이들의 지능과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3살, 4살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면 이 아이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강아지들도 철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에너지도 좀 예전보다는 슬픈 얘기지만 좀 떨어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도 해야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지만 집에 오셔서 좀 그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주시고 그리고 같이 있을 땐 조금 더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해주실 생각을 하는 걸 꼭 당부드립니다. 좀 과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3살까지는 제가 체력 관리를 해서 앞으로 3년 정도는 더 열심히 놀아줘야죠. 항상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에너지가 줄어들었으면 엄마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우치야. 에너지는 조금 많지만 애교 만점 정말 귀여운 후추. 흥폭발 파티견에서 의젓한 후추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보호자님 지치게 없게요. 약속!